오늘 여러분은 막연하게 알던 상대에 대한 배려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체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빠이사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스스로 자신이 사려 깊고 친절하며 배려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듯이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죠. 저는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는데요. 진짜 친절하고 다정하고 배려 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반갑기도 하고 멋져 보이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안쓰러운 것은 아마도 그 사람이 애쓰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만큼 배려받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되려 남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하트 시그널 3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하트 시그널은 잘 나가는 미남 미녀들이 한 달간 저택에서 합숙을 하면서 서로의 짝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서민재님을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즌 3 내내 사람에 대한 친절한 마음과 배려를 보여주셨어요. 인상적인 모습들이 많으시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서민재님과 정희동님의 데이트 장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선택해서 데이트한 것은 아니고 제작진에서 랜덤 배정해서 첫 데이트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보시죠. 지금 되게 재벌가에 앉아있는 정희동님께서 지금 재벌가에 앉아있는 느낌이라 가지고 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정서가 시즌3의 초반부를 관통하는 그런 정서거든요. 뒤에 반복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보여드렸어요. 갑니다. 네, 서민재님과 정희동님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반갑다. 지금 남주 알았어? 오래 기다렸지. 아니 나 오래 안 기다려. 근데 생각보다 날씨 별로 안 춥고 오래 안 기다렸다, 생각보다 날씨 안 춥다, 이런 거는 뭐 기본이죠. 약간 좋았던 부분 사진 찍어놨거든? 운전하는데 옆에서 떠들어도 돼? 운전하는데 옆에서 떠들어도 돼? 요것도 상대에 대한 되게 배려죠. 사실 옆자리에 탔을 때 아무 말 안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이제 얘기를 해야지 서로 예의에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떤 사람은 운전에 서툴어서 대화하면서 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는데 옆에서 떠들어도 돼?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단어 선택도 되게 절묘해요. 내가 옆에서 떠들어도 돼? 떠든다는 게 뭐예요? 나는 너와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옆에서 떠들지 마, 나 지금 운전하는데 집중이 안 돼, 이렇게 거절을 해도 될 수 있는 단어 선택을 해준 거예요. 걔 시내 오빠도 시내라고 해? 시내 얘기를 하는데 서민재님이 부산 출신이거든요. 이 지방 출신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도 대전 출신이거든요. 시내는 변두리와 반대되는 말로 어떤 중심가를 얘기하는 건데, 서울 같으면 중심가가 진짜 많잖아요. 명동, 홍대, 강남역, 엄청 시내가 많은데 지방 도시들은 시내가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그래서 시내라고 하면 어딘지 다 알아요. 다행이다, 시내를 알아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도도한 사람이 아니다, 나를 편하게 대해도 된다라는 배려를 해주는 거죠. 막내는 군대 있고 아, 언제 갔어? 내년에 전역할 거야. 아 진짜? 나 내 동생 2월에 간다 했잖아. 말 안 했나? 근데 거기 연천이래. 오빠 연천? 알아? 알지. 나 근데 딱 검색을 해봤어. 그래서 이거를 너무 이렇게 위인 거야. 그래서 전방 느낌이라 가지고. 동생들 가면 또 우는 거 아니야? 서민재님 남동생이 군대에 가게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가는지 검색을 해보니까 연천이라고 했다. 마음이 좀 그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묻지 않아도 내가 느꼈던 것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떤 리스크예요. 사실 그런 행동을 내가 먼저 감수하는 것도 배려입니다. 너무 이렇게 위인 거야. 그래서 전방 느낌이라 가지고. 동생들 가면 또 우는 거 아니야? 동생들한테 우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 동생들에게 우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런 것도 내 감정이잖아요. 내 감정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무시당할 수도 있고 조롱당할 수도 있고 되게 리스키한 행동이에요. 사실은 동생들에게 약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내가 너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한 감정이잖아요. 아, 얘가 되게 멋지고 쿨한 여잔 줄 알았는데 좀 뭐 그렇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감정이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편안하게 먼저 보여주죠. 서민재님도 이런 감정을 내보이는 게 리스크가 있다는 행동인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감정 대화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내 감정을 보여줄 만큼 너를 신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감정 대화에 너를 초대한다 라는 그런 배려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슬퍼서 운다라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아. 근데 나도 웃었어. 막내 갈 때. 눈물 참을라 했는데 너무 슬픈 거야. 근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희동님도 감정 대화를 할 수도 있게 됐죠. 나도 막내 동생 군대 가는데 너무 슬픈 거야 라고요. 오빠는 약간 성격도 그럴 것 같고 되게 다정하고 맞아.
그런데 정희동님께서 동생 군대 갈 때 울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서민재님은 정희동님께서 울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혹시 후회하지 않을까 해서 배려가 또 들어가요. 여기서 어떤 배려가 들어가냐면 오빠는 다정한 사람이라서 동생이 군대 갔을 때 울었던 거야 라고 나는 의동 오빠가 되게 다정했기 때문에 동생이 군대 갔을 때 울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했다. 맥락을 짚어주는 거예요. 제 맥락화. 그러니까 정희동님은 맞아 라고 하시면서 이 뿌듯한 미소를 짓는 거죠. 이거 너무 뜨거워. 아니 나 이거 이따가 주려고 아 진짜? 네. 너무 뜨거워서. 자, 정희동님께서 데이트 나오는 사람한테 주려고 나 이거 핫팩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서민재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조금 앞으로 돌려볼게요. 이거 너무 뜨거워. 이거 너무 뜨거워 하니까 바로 손을 내밀어가지고 히터를 끌려고 하죠. 이게 자동 반사예요. 자동 반사.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신 분인 거예요. 왜냐면 바다 가기엔 너무 멀잖아. 바다야? 지금 서울에서 지금 합숙하고 있는데 지금 데이트를 어디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쪽으로 가? 설마 바다 가는 거야? 바다 너무 멀잖아. 내가 바다 갈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정희동님 사실 목적지가 바다였어요. 아 진짜? 아니 근데 나 바다는 좋아해. 가면서 얘기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민재님이 수습을 막 하세요. 근데 난 바다는 좋아해. 산을 싫어해서 그렇지. 바다는 좋아해 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셨는데 정희동님이 입맛을 싹 다시면서 씁쓸해합니다. 왜냐하면 정희동님 데이트 코스가 지금 바다에 갔다가 다시 또 산에 가거든요. 그래서 서민재님이 싫어하는 코스로 지금 가게 됐어요. 바다 좋지. 왜냐면 나 겨울에 바다 가본 적 거의 없어. 근데 이제 나 바다 좋아해. 겨울바다 좋지 하면서 계속 배려를 해주고 있죠. 냄새 맛있는 냄새가 나. 딴 사람들 데이트는 되게 멋진 레스토랑에 뭐 이런 데를 갔거든요. 근데 정희동님은 이런 데를 데려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서민재님은 첫 데이트라고 해서 기대도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여자분이니까. 그런데 나를 칼국수집에 데려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이런 데 첫 데이트를 데려올 때 마음의 부담을 좀 느꼈을걸요. 진짜 사람 많다. 맛집. 자, 예전에 여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내가 싫어하는 데이트를 꼽아봐라 라고 했을 때 2등인가 3등인가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하는 데이트예요. 그런데 서민재님은 배려가 있죠. 진짜 사람 많다. 맛집인가 봐 라고 하셨어요. 갈제비. 뭔가 되게 막 비닐 깔려있고. 정희동님도 이제 뭔가 불안해요. 왜냐하면 되게 번듯하고 멋있는 레스토랑에 데려오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면피를 하려고 뭐 이런 데 데려와서 미안해. 뭔가 테이블에 비닐 깔려있고. 이거? 좋은데? 그래? 이렇게 효율적인 거 너무 좋잖아. 자, 서민재님은 여기서도 또 배려를 해줘요. 이거 좋은데? 이렇게 효율적인 거 너무 좋잖아. 하하하 하면서. 김치가 겉절이 같은 건가? 김치가? 지루해. 여기 왜 왔어? 사람도 많고 시끄럽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건 겉절인가? 이런 것처럼 내가 여기서 호기심과 흥미를 잃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겉절이는 만들 수도 있지. 만들었죠? 서민재님이 겉절이는 만들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정희동님이 만들어줘? 그랬더니 서민재님이 이렇게 해서 부끄러워 하시잖아요. 이거 뭐냐면 내가 너의 말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희 컵 좀. 자, 맛있겠다 이런 건 기본이죠. 이 정희동님이 데려온 데이트에 내가 만족스럽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컵이 없어요. 물은 줬는데 컵이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이런 여자분도 있죠. 컵이 없네 이러면서 은근히 남자분한테 시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서민재님은 그냥 바로 말합니다. 저기 컵 좀 주세요 라고요. 그렇게 서민재님은 되게 적극적이고 내가 나서서 너한테 뭔가 해주겠다 이런 게 몸에 밴 사람이에요. 진짜 맛있겠다. 면이 딱 봐도 직접 한 거 같아. 면이 딱 봐도 직접 한 것 같아. 이렇게 못생긴 면이니까 당연히 직접 했겠죠. 하지만 나는 지금 지루하지도 않고 호기심을 잃지도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맛있다. 완전 맛있다. 가서 자랑해야겠다. 자, 오늘의 명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뒤로 돌려볼게요. 서민재님께서 너무 맛있다 가서 자랑해야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되게 아까 잘 나가는 사람들 선남 선녀들이 모여서 합숙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오늘 호강을 했다고 자랑해야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정희동님은 첫 데이트에 칼국수집 데려와서 좀 쭈삣쭈삣 했거든요. 하지만 두려운 불안한 마음을 싹 녹여주는 그런 말이에요.
말도 함부로 막 못 끼겠고 내가 전혀 모르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뭐 와인 얘기나 커피 얘기 이런 거 난 전혀 몰라서 제가 보여드렸던 맨 처음 장면 기억나세요? 정인동님께서 맨 처음에 그 저택에서 선남 선녀들과 얘기를 하면서 아 여기 무슨 재벌집에 온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 감정의 연장선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인동님도 너무 잘났고 멋있고 잘생겼고 했는데 아 이 사람들 나보다 너무 잘났고 난 여기 끼지도 못하겠고 내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쉬운 얘기일까요?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니죠. 나의 열등감 이런 걸 내비치는 거는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 서민재님이 했던 배려 플러스 마지막 결정타 정말 맛있다. 가서 자랑해야겠다. 나는 이 데이트가 자랑스러웠다. 다른 맥락으로는 오빠도 좀 자랑스러워. 라는 맥락도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희동님이 안전하다고 느낀 거예요. 배려를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자기 속내에 있는 얘기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나도 일본은 잘 모르거든. 일본 만화도 잘 모르고 진짜 유명한 것만 알아서 애초에 내가 다양한 분야를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다들 그럴 거야. 나도 뭐 어제 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그때 내가 느꼈던 걸 아마 오빠가 뭐 와인이나 이런 거. 너무 좀 그랬었어 처음. 자, 서민재님도 내가 잘 모르는 거를 얘기할 때 어떤 위축되는 느낌을 공유를 했어요. 그때 내가 느꼈던 걸 아마 오빠가 뭐 와인이나 이런 거. 너무 좀 그랬었어 처음. 내가 이 사이에서 내가 연애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애초에 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서로 공감은 했지만 핀트가 좀 달랐어요. 잘 보세요. 정희동님은 이런 걱정을 했대요. 내가 이 사이에서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고 서민재님은 애초에 내가 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뭐 연애에 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그룹 대화에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관심사가 좀 다르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저거 뭐야? 저거 뭐지? 신기하다. 너무 멋있는데? 서민재님은 사진을 찍고 현재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희동님은 이 서민재님이 지금 현재 즐거워하고 있는지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것도 어떤 중요한 명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눈치만 계속 보고 있으면 매력이 많이 떨어져요. 내가 현재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예쁜데? 이 절도했어? 아니 나 뷰가 아니기 때문에 하진 않았어. 일로 할까? 자, 이 탑을 보면서 서민재님께서 예쁜데 절도 했어? 이렇게 장난을 걸었죠. 정희동님은 아니 나는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진 않았지 라고 했어요. 이런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너무 어른으로서만 접촉해도 안 되고 너무 아이로서만 장난치듯이 해도 안 되죠. 하지만 둘 다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긴 합니다. 되게 멋있고 쿨한 모습만 보여주면 내가 되게 매력적이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장난은 필수입니다. 아니 나 뷰가 아니기 때문에 하진 않았어. 일로 할까? 네, 이쪽으로 올라갈까 하는 것도 되게 배려해요. 나한테 명령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안 그런 게 말은 올라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명령이 아니라 리드한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정희동님이 리드를 그렇게 엄청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어. 이렇게 해서 어때? 아 잠깐 미안해 팔 아프지? 그냥 몸에 배 있어요. 잠깐 여기 좀 들고 있어봐. 나 이거 좀 찍을게. 내가 즐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내가 즐기는 것 자체가 정희동님한테는 선물이고 배려예요. 선물을 주고 있는 와중에도 또 혹시나 팔 아플까봐 배려를 해주는 이 서민재님 얼마나 배려가 몸에 밴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둘이 있으면 나랑 그 사람 생각만 해서 말을 하면 되는데 같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뭔가 더 주눅들게 되는 것 같거든. 이름까지. 무슨 빵 공장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가 어딘지는 아는데 거기 줄 선대요? 거기 줄 서 있더라고. 꽝공장. 거기 맛있어요. 아 가보셨어요? 네. 그래서 또 내일이 걱정이 되는 거야. 내일은 같이 있을 건데 분명히 또 이렇게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미묘한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보이는데 약간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 자, 술자리인데 서민재님께서도 이런 그룹에서 적응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해주셨어요. 저는 이게 그냥 뜬금없이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까 낮에 칼국수 먹으면서 정희동님께서 자기가 보여줬던 내가 여기서 되게 열등한 느낌이 들고 적응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에 대한 어떤 배려 또는 보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점심때 칼국수 집에서 있었던 그 장면이 없었다면 아마 이 장면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서민재님의 어떤 배려와 친절 또 인간으로서의 다정한 마음 그런 거를 이제 같이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 배려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다정하고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나 정도면 진짜 다정하고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친절하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라는 생각을 말로 할 때도 있고 속으로 할 때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다정하지도 않고 배려가 있지도 않아요.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인터넷에서 커뮤니티를 하다 보면 자신은 딱히 뭐 이렇게 친절하지도 다정하지도 그러면서 노력도 안 하면서 남들이 자기한테는 되게 배려하고 친절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시달려온 사람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배려와 친절한 행동들은 꾸며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반이나 3분의 1 정도는 따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친절과 배려가 나오기는 어려워요. 결국 진짜 친절은 내 자신의 내면의 성장이나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애초에 타고난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조건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좋은 것을 좋다고 느끼는 것, 그것부터 하면 돼요. 이런 좋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처음에는 마치 좋은 영화를 보듯이 좋은 음악을 듣듯이 그 사람들의 따뜻함을 그냥 감상하면 됩니다.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우리도 그 사람들을 저절로 닮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영상 잠깐, 배려만 잘하는 게 능사냐? 잘해주면, 자신을 낮추면 사람들이 나를 호구로 본다, 이용하려고만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잘해주는 법을 의식적으로 알게 되면 잘해주는 것을 철수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배려하는 것도 스킬이고 배려를 철수하는 것도 스킬이에요. 그리고 이런 스킬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호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손절하기가 쉬워져요. 배려의 기술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거든요. 언제나 옵션을 가지고 있으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배려를 해야 하느냐?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서민재님처럼 세련되게 하지 못해도 서툴게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캐치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까지 행동으로 배려는 못하지만 마음만은 아니야. 난 다정해. 난 친절해. 나는 너를 홀대하지 않았어. 소중하게 대했어. 라고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자기가 둔감하다고 남들도 속을 줄 알고 상대를 기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동으로는 온몸으로 상대를 홀대하는 말투나 바디랭귀지를 다 해놓고서 입만 살아서 나는 너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줬는데 너는 오해하는구나 라는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현자님들, 말에 속지 말고 행동을 보세요. 말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득만 취하려는 사람들을 구분해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